오늘 갈 길이 멀어요. 개요. 장염은 각종 원인으로 인한 급성 혹은 만성 장벽 점막의 염증성 병변이다. 임상에서는 급성 장염과 만성 장염 두 가지로 나눈다. 급성 장염은 바이러스, 세균, 진균 혹은 기생충 등의 원인으로 발생된 급성 장도 감염성 염증이다. 그 중에서 바이러스 장염과 세균성 식중독이 가장 흔한데 급성 설사를 주요한 임상 표현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오한 발열 등 전신 증상을 수반하며 한의학의 설사에 속한다. 세균성 식중독에 의하여 발생된 급성 위장염은 구토, 복통, 설사 등 주요 증상으로 하여 심하면 급성 설사 외에 극렬한 복통과 빈번한 구토가 있으며 심하면 탈수 혹은 쇼크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한의학의 광란의 범주에 속한다. 병인병기 급성 장염으로 인한 설사는 폭사인데 사기를 외감하거나 음식을 무절제하게 섭취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비는 습을 싫어하고 건조함을 좋아하며 습사는 쉽게 비를 손상시킨다. 비가 습에 의해 손상되면 운화가 실조되어 수국이 뒤섞여 하행하여 설사가 발생한다. 급성 장염이나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발병 요인은 시사를 외감하거나 불결한 음식 때문이다. 풍, 한, 터, 습, 열사 및 예탁한 기를 감수하여 비 위에 침입하거나 혹은 폭식하거나 생냉한 음식을 마구 섭취하거나 부패한 음식물을 잘못 섭취하는 등 음식을 무절제하게 섭취하면 비위를 손상시켜 위가 화강하지 못하고 비가 운하하지 못하며 승강이 실조되어 성탁이 비별되지 않아 장위를 어지럽히므로 설사가 발생한다. 만성 장염으로 인한 설사는 구사가 된다. 외감 설사가 오래되어 비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음식 실조나 과로로 인해 내부를 손상시키면 비위가 허약해져 설사한다. 비위가 허약하면 수곡을 수납하고 정미를 운하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수가 습을 형성하고 곡이 울체되어 습체가 안에 머무르고 청탁이 뒤섞여 설사가 발생한다. 만약 습탁이 울결되어 열로 변한 데다 습열사를 감수하여 습열이 대장에 운결하면 통강이 분리해져 기혈이 응체되고 열이 맥락을 손상시켜 복통, 복창, 변화, 농혈이 나타난다. 만약 정지실조로 우울하고 화를 내면 간이 소설하지 못하고 횡역하여 비를 침범함으로 비위가 손상되는데 이로 인해 운하 기능이 실조되면 설사한다. 설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비장이 신에 파급되어 신양이 부족해지고 명문화가 쇠퇴하여 비토를 온수하지 못하므로 운하 기능이 실조된다. 여기서 이제 장염은 일단 설사라고 보시면 되죠. 설사. 그런데 이 설사인데 설사에 관여하는 그 장기가 설사는 습이잖아요. 습이니까 비가 일단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위, 소장, 대장 다 이렇게 관여를 하는데 이제 그 본 원인은 비예요. 비. 그 비하고 위는 서로 표리경이니까 당연히 서로 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비하고 소장은 서로 통하니까 또 소장에 바로 비하고 소장이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장하고는 교상합 관계로 또 통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의학적으로 따진다면, 장기가 그런 어떤 그 서로 통하는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작용을 한다. 설사인데, 그러면 이제 비가 한스권비란 말도 있잖아요. 차갑고 습한 것이 비를 피곤하게 한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근데 결국은 그 설사인데 그 원인이 한으로 인한 설사냐, 허로 인한 실사냐, 열로 인한 실사냐. 그 다음에 한열이라든가 식중독은 실증이잖아요. 실로 인한 설사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어나 신은 허증이잖아요. 그래서 허로 인한 설사냐. 이렇게 논하질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란은 일단 그냥 장염이 아니고 위하고 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위장염이라고 하는데 광란은 설사이면서도 조금 다른 설사다. 위장이면은 위는 내려가야 되고 비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가고 또 비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위로 토하고 밑으로 그 설사를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한의학에서는 광란이라고 한다. 이 광란도 한하고 습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수분 탈수증이죠. 일종의 음액이 너무 소진돼서 탈증이 나타나고 그런 상태가 또 지속되면 안에 열이 쌓여서 그 진열 가한이라고 우리가 그 이론 시간에 배웠었죠. 내부에는 열이 뭉치고 겉은 차가워지는 그런 이제 그 증상이 나오는데 그거를 건광란이라고 한다. 일단 그렇게 그 이해를 하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평소에 했듯이 한습설사란 말은 일단 없다고 보고요. 복통장명이 발생하고 복통은 여기서 상하 그러니까 상복 하복을 다 아우러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완부를 포함한 소장 대장 부위가 전부 합해진 복통이에요. 배가 아프고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며 대변이 묽고 일단 그 묽고 진하고를 놓고 본다면 묽은 건 한이고 진한 거는 열이죠. 대변이 묽으며 음식물이 섞여 있다. 이건 소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이제 천곡할이라 그러는데 그 곡식이 문화에 의해서 이렇게 소장에서 받아들이고 그게 우리 온몸의 그 근본이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 소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대장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음식이 섞인 그런 이제 설사를 하게 되는 건데 음식물이 섞여 있다. 심하면 대변이 물과 같고 몸이 무거우며 물과 같다는 얘기는 우리 설사 해봤지만은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 물총 쏘듯이 찍찍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하면 대변이 물과 같고 몸이 무거우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한증에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이런 건 습증에 피곤하고 하는 건 비기혈증이 다 포함된 거죠. 거기서는 결정적으로 한하고 습인데 한이 내한이 있고 외한이 있는데 이 내한이냐 외한이냐를 판가름해 주는 게 오한발열, 두통, 골초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표징이에요. 외한, 두통, 설다몽, 뭐 백리, 습이니까 맥유한하다. 그러면 이제 나온 게 여기서 설사를 하는데 한증이고 설사는 원래가 습이니까 한습증이구나. 설사가 한습설사로구나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논치는 간단하죠. 한을 몰아내고 습을 없애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한을 몰아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습을 없앨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만 혈자리로 이제 취하는 거예요. 습을 없앨 때는 비를 북돋아서 하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치법의 운비이스발
비의 운화작용을 도와서 습을 없애주고 해표 상환한다. 그러니까 이제 외하한증이 들어왔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감기 때 하한증 대추, 합곡, 외관 뭐 그렇게 해서 옛날에 이제 감기에서도 썼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없애주면 돼요. 처방에 보면은 이제 일단은 그 설사는 대장에서 하는 거니까 대장류, 천추, 그 다음에 비기를 돕고 또 기해가 이 소장에 속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해와 이제 족삼리도 비의 운화를 돕는 혈이라고 그랬죠. 서로 표리 관계로. 그 다음에 비의 합혈인 음릉천을 써서 습을 없애준다. 그 외표를 구하기 위해서 대추, 합곡, 외관 중에 합곡을 쓴 거예요. 배압에 발열이 심하면 이제 그 우암 발열하는데 발열이 심하면 대추를 쓰고 곡지도 써주죠. 설사가 심하여 허탈증이 나타나면 이제 이건 탈수증이에요. 그러면 백회로 일단 끌어올리고 신골에 뜸을 떠서 격염구 뜸을 떠서 일단 그 차가운 거를 도와주고 관원으로 그 근본을 도와주면은 허타증, 탈수증을 치료할 수 있다. 해설의 본증은 한습이 비를 침입하여 비가 운화하지 못하고 한이 또 비뿐만 아니라 대장에 침입하여 대장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전도 기능이 실조됨으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대장류와 천추의 유모혈을 배합하고 다시 대장의 원혈인 합곡을 사하고 이건 표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유침함과 동시에 뜸을 떠서 대장의 한사를 운산하고 한사를 따뜻하게 해서 흐트러뜨리고 장위의 기능을 조리한다. 서로 장위의 기능이 잘 되게 해준다. 기회와 족삼리는 기기를 조리하여 기기는 승강출입이라고 했죠. 기의 승강출입. 기기를 잘 조화시키고 잘 다스려서 복통을 그치게 하고 막히면 아프니까 불통즉 통이니까 기가 잘 통하면 통증이 없어지겠죠. 그치게 하고 비경의 합혈인 음릉천을 배합하면 비위를 튼튼하게 하여 수습을 통리시킨다. 원래 습이 있을 때는 음릉천은 기본으로 쓰는 혈이죠. 음릉천 삼음교. 만약 체표에 한사가 심한 경우에는 대추로 발표 산한한다. 대추는 열이 났을 때 꺼주는 것도 되고 열이 없을 때 열을 보태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이제 열을 보태줄 때는 뜸을 뜨겠죠. 대표로 발표 산한시킨다. 여러 혈들을 배합하여 흥한사를 외부에서 몰아내고 습탁을 안에서 없애면 설사가 저절로 그친다. 만약 설사가 심하고 허탈증이 발생하면 신골, 기의 관원에 뜸하여 배본 구원하고 근본을 도와주고 백회의 뜸을 떠서 승양보탈한다.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설사를 막아준다. 그런 뜻이겠죠. 동시에 정맥, 수액, 주입 혹은 약물 치료를 배합해야 한다. 탈수증일 때 링거 맞추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복통이 그치면 설사하는데 이게 복통이 그치면 설사하는 게 아니라 배가 아프면 설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복통이 있으면 설사하게 되는데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복통이 그치면 이미 통했다는데 통하면 안 아파야죠. 통주 불통이라. 근데 이제 안 통하니까 아픈데 설사를 하면 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통이 있으면 설사하는데 설사가 급박하여 물이 줄줄 흐르거나 설사해도 개운하지 않고 이거는 2급 후중 설사를 했는데
다시 곧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귀가 그렇게 묵직해요. 근데 막상 앉으면 나오진 않고. 2급 부중을 얘기하는 거고, 개운하지 않고 변이 황갈색을 띠거나, 여기서는 이제 황갈색이라는 얘기는 열이란 뜻이잖아요. 노란색이니까. 그럼 얘 또 이제 설사는 습인데다가 열이 나왔으니까 습열설사란 말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죠. 점액이나 녹열이 섞여 있거나, 이제 피가 나오는 거는 열이 혈락을 상하게 하면 나오겠죠. 냄새가 심하고, 보통 한증은 냄새가 별로 비리하거나 별로 없거나 그러는데, 열증은 엄청 구리하거나 냄새가 심하죠. 그래서 여기서 열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항문이 따끔거리고 아프다. 간혹 후중, 이건 아까 말씀드린 2급 후중이고요. 뒤가 무지근한 거, 번열 구갈, 열이 있고 습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몸에 진액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답답하게 열이 나며 입이 마르고 소변 단적, 소변으로 빠져나갈 게 없어요. 열로 쫄아져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누런데 설사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더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소변 단적을 수반하거나 오심구토를 수반하며, 이건 이제 위의 역기 증상이죠. 오심구토를 수반하며 소롱태 황리하고, 이건 이제 노란 것하고 습열을 그대로 표시한 거죠. 열습이라고. 황은 열이고 린 습이고, 맥은 활사가다. 이것도 습열을 표시하는 맥으로서. 그러면 이제 습열로 인한 설사니까 습을 없애주고 열을 없애주면 되겠죠. 그게 논치예요. 그러면 이제 청열 이습하고 열을 없애주고 습을 잘 다스려서 빠져나가게 해주고, 조하 장위, 위와 장이 잘 조화롭게 해서 거꾸로 토하지도 않고 밑으로 설사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처방에 천추, 기해, 합곡, 상거허, 운릉천 삼음교. 운릉천 삼교는 이제 습이니까 그렇게 썼을 거고요. 배알에 열이 심한 경우에는 곡지, 태백인데 태백보다는 대도입니다. 여기서 열은 대장의 열도 열이고 비의 열일도 열이에요. 그래서 비의 화열인 대도를 써서, 곡지와 대도를 써서 그 열을 내려주고, 구토에는 내간과 중환을 뒀습니다. 원래는 족삼리가, 이 중환 족삼리가 구토의 그 기본 혈인데, 그래서 중환을 더 쓴다고 했습니다. 해설의 본증은 습열이 결합하여 비위를 손상시키고 대장이 하주함으로써 전달 기능이 실조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비위를 손상시켜서 대장으로 쏟았다는 얘기죠. 하주란 말은 전달 기능이 실조되어 발생한, 전달 기능이 실조되어 발생한 것이란 말은 좀 애매한 말이에요. 대장이 천천히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럴 겨를 없이 그냥 내려보내버린 거죠. 그 대장의 모열인 천추와 대장의 원열인 합곡, 하하별인 상거허를 사함으로써 습열을 청설하고 장위를 조화한다. 기해를 배합하여 기기를 소통시키고, 이게 이제 복통을 없애주는 거죠. 기기를 소통시키고 좋은 승강하며, 그러니까 비의 운하작용을 잘 조절하여 비의 승청작용과 위의 화강, 강탁작용을 잘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승강하며 다시 비경의 합혈인 음릉천과 삼음교를 위해 취해 운비이수하면, 그 비의 운하작용을 도와서 물이 수습이 잘 운하되게 하면, 이제 우리 수곡종미와 비는 수곡종미를 운하하고 수습도 운하해요. 그 중에서 수습 운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수하면 습열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간다. 열이 심하면 대장의 합혈인 곡지와 비경의 화열인 대도로, 여기서 원열인 태백이라는데 화열인 대도로 열사를 청설하는 효능을 돕고, 구토에는 중환, 내관, 족삼리를 가해 상역하는 위기를 하강시키는 효능을 강화한다. 구토와 설사가 심하며 탈수나 전해질 문란이 나타날 경우는 즉시
링거를 놓아야 한다. 그 다음에 상식설사, 급성장염의 설사, 일반 설사 부분의 마지막 상식설사의 식중독이죠, 이건. 우리 그 인회정에 뜸뜨는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상식설사란 거는 모른다 치고요. 복통이 심하며 만지는 것을 싫어하고 장명음이 크게 들리며 분변에 끈끈한 점막이 다량 섞여 있고 썩은 달걀 냄새가 난다. 그럴 때 이제 설사할 때 뭐 잘못 드셨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물어보죠. 그러면 어제 뭐 먹었어요? 그럼 식중독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일단 식중독이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판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끈끈한 점액이 다량 섞여 있고 썩은 달걀 냄새가 나며 설사 후에는 통증이 수그러든다. 이건 이제 막혔던 게 이제 뚫려서 내려가니까 통주 불통이 되니까 이제 안 아프게 되겠죠. 왕복부가 비만하고, 이 왕복부는 그 상완, 중완, 하완 부분이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복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득하여 막혀서 그득하고, 그 다음에 트림을 하면은 시큼한 냄새가 난다. 이게 그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일 때 특징이에요. 이게 트림을 하면 시큼한 냄새가 난다. 아니 그런 상태인데 밥이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식욕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서롱태 활리 하고 맥은 활하다. 이제 이것도 다 습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식중독이니까 일단은 지금 위에 체해 있는 상태니까 그 잘 소화시켜 가지고 체항을 뚫어서 잘 내려가게 해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논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유중환, 비가 이제 그 운하를 주관하니까 비유중환, 천추, 족삼리, 공손, 여기다 플러스 내관 하면 더 낫겠죠. 배합에 만약 설사가 원활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설사를 하는데 잘 내려가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고, 복부가 그득해서 아프며 창통하며 방귀가 자주 나오는 경우에는 지구를 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지구는 수량 3초경인데 비하고 3초경이 서로 또 통해요. 비하고 3초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좌우유주 상통으로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의 운하가 잘못돼서 일어난 일에 3초경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구는 지금 하초의 문제니까 중초하고 하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를 댔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또 근본적으로 열에 관해서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상식설사에서도 열이 있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구를 쓴다는 얘기는. 해설의 본증은 오래된 음식이 장위를 가로막아 전화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중환을 취한다. 중환은 위에 모혈일 뿐만 아니라 육부가 모이는 것이므로 주로 수곡을 소화시키고 조경명 위경의 합혈인 족삼리와 배합하여 이를 사하면 조중 행체하는 효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중초를 잘 조화시켜서 체한 것을 내려가게 하는 효능을 발휘한다. 만약 식체가 심하여 만복부가 창통하며 방귀가 나오는 경우에는 3초경의 지구를 사법으로 강자극하여 3초의 기기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통부도체한다. 그러니까 그 대장이나 위가 잘 통하게 해서 체한 것을 잘 내려보내준다. 여기까지 하고 또 2분 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2번을 건너 뛰어서 만성장염으로 갑니다. 2번은 띄고 예. 69쪽 아까는 급성장염이었고요. 지금 69페이지 만성장염. 이렇게 급성만성으로 연결을 시켜야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럼 이제
그렇지 않아도 설사는 습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고, 이제 습은 비가 주관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설사가 뭐 갑자기 확 쏟아지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수시로 나오는 거죠. 하루에 몇 번씩 설사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허증으로 돌아서서 여기서도 이제 비어설사는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설사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설사하는 거는 신어설사에서도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설사하고, 비어설사에서도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설사하고, 아까 한습설사에서도 소화되지 않은 그 음식물을 설사하고, 그런 게 여러 군데서 나올 수 있어요. 주로 차가워질 때, 양어일 때 소화되지 않는 설사를 하게 되는 거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설사하고, 그럼 설사니까 일단은 습증이고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으며,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다. 속이 더부룩하면 복창이잖아요. 복창. 그러면 비기어일 때 나오는 대표적인 증상이 남매, 복창, 변당. 남매에서 여기서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으면 이게 남매죠. 결국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고, 속이 더부룩한 거는 복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사는 변당이고, 그러니까 비기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약간이라도 먹으면 배변 횟수가 증가하고, 얼굴에 혈색이 없으며, 비기어하면 이제 운하하지 못하니까 영양분이 적소에 가지를 못하겠죠. 물론 피도 덜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혈색이 없는데 좀 누런 그런 기운을 띠겠죠. 얼굴 혈색이. 비가 황색이니까. 얼굴에 혈색이 없으면 피곤하고, 피곤한 건 이제 기어의 증상이죠. 설, 담, 태백, 맥, 완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비기어에 관한 얘기니까. 그러면 이 설사를 하는데 비기어의 증상이 나타나면은 비기어로 인한 설사겠죠. 그러면 비기를 보충해주고 설사를 멈추게 하면 되겠죠. 그게 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비화위하고 비장을 건강하게 해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화위란 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익기화습한다. 비기를 북돋아서 습을 없애준다. 처방에 비유, 대장류, 천추, 기해, 귀래는 여기서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는 그만이에요. 여튼 요 부분에 있는 혈이니까 쓴 것 같아요. 족삼리, 음농천. 위안부가 창만하고 트림을 하면, 그러니까 위안부가 창만하고, 그러니까 더부룩하고 그득하고, 트림을 하면 위에 엽기 증상이죠. 비유와 중환을, 여기도 족삼리가 위에 있으니까 이제 어차피 족삼리를 써야 되는 혈이고요. 위안부가 창만하고 트림을 하면 위에 엮이니까 족삼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위유, 중환, 족삼리. 만약 설사가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아 중기가 하함하고, 그러니까 비의 이제 고습작용이 없어지는 거죠. 중기가 하함하고 탈항을 수반하면 백해와 장강을 더 쓴다. 해설에 비기허약으로 청양이 상승하지 못하고, 청양은 여기서 수곡정미예요. 비는 운하에서 수곡정미를 폐로 상수한다 그러죠. 폐로 보내는데 실제로는 간으로 보내서 가는 거지만 우리 한의학에서는 폐로 보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위로 상승하지 못하고 수곡정미가 위로 올려주지를 못하고 운하 기능이 실조되면 설사함으로, 위로 못 올려주니까 그게 내려가겠죠. 밑으로. 설사함으로 비유 기회를 취해 건비 익기하고 대장류 천추를 취해
후장지설하며 대장하고 춘추를 그 유모혈 배합을 통해서 대장을 북돋아서 설사를 멈추게 하고 그러니까 대장 보고 수분을 열심히 빨아들이라 이거죠. 설하며 귀래 족삼리를 취해 좋은 승강하고 그러니까 그 운하를 잘 보조해서 비의 운하작용을 도와서 수국 종류를 올리고 또 나머지는 밑으로 내려주는 그런 승강작용을 잘 하게 하고 음릉천을 배합하여 음비 이습하는데 수습을 없애주는데 이는 이뇨를 촉진시켜 대변을 실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이뇨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 대장에 있는 수분이 줄어들겠죠. 대변을 실하게 하기 위해서다. 위가 더부룩하여 트림을 자주 하면 위유중환으로 화위강력하고 여기서 위유중환 족삼리로 화위강력하고 사랑에는 백회 장강으로 입기 승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빠져나옵니다. 화문이 빠지는 것을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가 오래되면은 이제 기허가 오래되면 양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몸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생겨요. 특히 비양허는 손발이 차가워져요. 손발이. 그래서 비양허가 또 오래되면 그 근본인 신양이 또 양허가 되죠. 그래서 신양허가 왔을 때 나는 설사, 이걸 신허설사라고 해요. 새벽녘에 완복부에 통증이 있고 왜 새벽녘에 완복부에 통증이 있을까요? 신허설사예요. 대장하고 신이 서로 통해요. 설사는 대장인데 대장으로 이 균형이 신장하고 대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대장으로 균형이 기울면 신장에서 그 대장이 그 기운 그 균형을 신장에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장이 허한데 새벽에 서로 상통하는 대장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대장이 몇 시입니까? 5시, 7시가 대장이죠. 오후 5시, 7시가 신이에요. 그래서 서로 통하는데 그 5시, 7시 사이에 설사를 하는 거죠. 새벽녘에 제 복부에 통증이 있고 안 내려가니까 막혔으니까 통증이 있는 거죠. 배에서 소리가 나자마자 곧 설사하며 설사를 하면 이제 뚫렸으니까 배 아픈 게 사라지겠죠. 설사 후에는 편안해진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설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새벽 설사라 하는 걸로 봐서 신하고 대장이 지금 일단 관련이 있구나. 설사는 이제 습이니까. 네. 그 다음에 설사하고 오한하며 일단 찬 걸 싫어한다는 얘기죠. 전신이 차고 그러면 이건 양어로구나. 신이 허한데 신양어로구나. 신이 분명히 대장과 관련이 있어서 설사를 하는데 양어로 인한 설사구나 하는 걸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죠.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며 신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럼 여기서는 신허설사인데 신허도 음호도 있고 양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허도 있고 여기서는 신양허설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담태백하고 맥침새하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비양허가 신양허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하고 신의 양을 보태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다면은 우리 오수일로 친다면 대도영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보 비신하고 비신을 따뜻하게 해서 보호해주고 염장지사한다. 그 장을 잘 수렴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여기 신양어니까 신양어를 도와서 신양을 따뜻하게 해서 신양의 근본 그러기 전에 비양어가 신양어를 불러왔으니까 비양과 신양을 따뜻하게 해서 설사를 멈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방에 비유, 신유, 명문, 대장유, 천추, 기에 관원, 족삼리. 타랑에는 백회와 장강을 덧쓴다.
그러니까 비어설사나 신어설사나 허증으로 인한 설사에서 이 타랑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설의 본증은 신양이 부족하고 명문화가 쇠하거나 비허로 인해 오래 설사하여 비병이 신에 파급되면 그러니까 비양어가 오래되면 신에 파급되어 신양이 허쇠하여지게 되고 그러면 신양은 화가 토를 생하지 못하고 화생토인데 그러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명문화 신화를 보뚜다주는 혈이 또 명문이잖아요. 파급되면 신양이 허쇠하여 화가 토를 생하지 못하고 생토하지 못하니까 비가 또 운하를 잘 못하겠죠. 비가 온우하지 못하므로 따뜻해지지 못하므로 운하기능이 실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문 신유를 취해 온신장양 그러니까 신을 따뜻하게 해서 양을 길러주고 익화생토 따뜻하게 해서 비가 운하를 잘 하게 그렇게 된다. 익화생토. 비유기에는 익기부토하고 기에는 이제 기에 바다니까 그 다음에 비유는 운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기에는 익기부토하고 비의 양을 진작시킨다. 관원은 족삼음과 인맥이 모이는 곳이자 소장의 모혈로서 명문의 진화를 보익할 뿐만 아니라 소장의 음식물을 소화시켜 청탁의 분별을 돕는다. 여기서 명문이 앞뒤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관원하고는 이렇게 바로 직통하지는 않잖아요. 명문하고 그하고. 그러나 이제 전후 관계로 보면은 뒤에 아픈 거를 앞에서 치료할 수가 있어요. 뒤가 아플 때 허리가 아픈 것도 배에 침 나서 치료할 수 있어요. 일단 그런 것들하고 일단 연관을 시켜보시고 그래서 관원은 족삼음과 인맥이 모이는 곳이자 소장의 모혈로서 명문의 진화를 보익할 뿐만 아니라 소장이 음식물을 소화시켜 청탁의 분별을 돕는다. 그러니까 청탁을 분별을 도우면은 필요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대장으로 내려갈 거는 평소에 갈 거밖에 안 가겠죠. 그럼 설사할 리가 없죠. 소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설사하는데 소장이 음식 수국 종류를 빨아들이고 하는 것도 다 비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장류와 천추를 배합하면 염장지사하고 지설하고 지설이나 지사나 설사 똑같은 말입니다. 족삼리는 위경의 합혈로서 건비화위하고 승청강탁하는 효능이 있다. 그러니까 비는 승청하고 위는 강탁하는 거죠. 상기혈을 서로 배합하여 표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그러니까 표본은 설사는 표고 본은 비의 양기, 신의 양기 이런 걸 도와주는 게 본을 도와주는 거죠. 표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침을 놓아 양기를 운운시키고 뜸을 떠서 화를 보익하면 설사가 자연스럽게 치유된다. 만성장염에 있어서 간왕 승기로 인한 설사가 상견되는 경우에는 간왕이면 이건 이제 간이 스트레스 받은 경우죠. 이것도 결국은 감기 울결이에요. 그래서 비를 침범하면은 이제 감비 부조증이 생기겠죠. 그렇게 인해서 생기는 설사 같은 경우는 위장신경증 중에 감비 불화 증치를 참고하고 급성 발작기에 복통설사 2급 후증이 나타나며 대변에 점액이나 농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급성장염, 승열설사 증치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아까 승열설사 했었죠. 열 내려주고 습 없애주는 음문천 3교 쓰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해서 만성장염을 했고, 마지막으로 2번에 이제까지는 장염만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위와 장의 염증. 그래서 위장염이 바로 광난이에요. 그건 또 2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하고 설사하는데 위에 엽기와 장에 그냥 물총 쏘듯이 쏘는 걸 설사를 하는데요. 그럼 위와 장의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한으로 인한 위장염이 있고 열로 인한 위장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이 빠져나간 허탈로 인한 탈수 그러니까 탈수로 인한 위장염이 있고 탈수로 인한 건 아니죠. 위장염으로 인한 탈수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태가 지나면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진열과 안에 열이 너무 뭉쳐서 겉이 차가워지는 위급한 증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병이 급작스럽게 위로는 토하고 아래는 설사하고 하여튼 물총 쏘듯이 쏘는 거예요. 초기에는 맑은 변을 보다가 맑은 변이라는 데서 이건 한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중에는 쌀뜨물과 같은 변이 나오면 그러니까 쏠 거 다 쏘고 나면 이제 없어요. 나올 게. 그러니까 이제 쌀뜨물처럼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죠. 내리 쏠 때는 맑은 변을 내리 쏘고요. 그럼 냄새가 심하지 않고 이걸로서도 한증이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아래로 토하는 건 광난이다. 토하고 싸는 거는. 근데 차가운 성질로 인한 광난이다. 광난 한증이죠. 이게. 복통이 있어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사지가 온기가 없으며 설담태 백리하고 맥유세하다. 그럼 이제 따뜻하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그리고 위와 장에 토하는 걸 없애주고 밑으로 싸는 거를 막아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논치예요. 온중산한 따뜻하게 해서 한을 풀어준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부 이제 뜸으로 가겠죠. 뜸으로. 중환, 하환, 천추, 기해, 족삼리, 내관. 천추, 기해, 족삼리, 중환, 천추, 기해, 족삼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압에 구토와 설사가 빈번하면 신골에 격염구를 두고 양쪽 종아리에 쥐가 나면 승산을 쓴다. 해설의 본증은 한습 중타한 기가 중초에 옹체되어 중초에 쌓여 막혀서 양기가 막히고 승강 기능이 실조됨에 따라 승강 이제 오르고 내리는 기능이 거꾸로 된 거죠. 지금 토하고 설사하는 거는 승강 기능이 실조됨으로 인해 청탁이 뒤섞여 기기가 영란함으로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한다. 따라서 위에 모혈인 중환과 대장에 모혈인 천추를 취하고 여기에 하환, 족삼리를 배합하여 먼저 사법을 써서 한사를 몰아낸 후에 한사를 몰아낸다는 뜸을 뜨는 거예요. 한사를 몰아낸 후에 부업법을 써서 중초의 양기를 돋아주고 장위 기능을 조정한다. 한즉 온지는 그러니까 차가우면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이치는 뜸이 아니면 안 되며 특히 한사가 심한 경우에는 뜸이 꼭 필요하므로 뜸으로 온중산한하면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한을 몰아내면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운하하는 기능을 도울 수 있다. 기의 신골은 진기가 이어지는 곳으로 이를 침뜸으로 치료하면 익기고원하며 기를 돋우고 근본을 가두어서 새나가지 않게 하며 상기 혈들을 배합하여 하면 중토의 하함한 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비기하암이죠. 비기하암의 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내관은 지토하고 승사는 지경하며, 내관이 지토하는 거는 그 위와 또 이 심포가 서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내관은 지토하며 승사는 지경하며 경련을 풀어주고 상기혈들을 배합하여 보사법을 병행하고 심뜸 치료를 병행하면 사기가 제거되면서도 정기가 손상되지 않고 정기를 북돋으면서도 사기가 머물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은 그냥 미사여구에 그냥 구토와 설사가 빈번하여 진액이 손실이 과다하면 광난 탈증이 생기는데, 이제 진액이 빠져나온 광난 탈증은 아까 탈수증이라고 그랬죠. 탈증이 생기는데 심뜸 치료 외에 즉시 약물과 정맥 주사 치료를 적용해야만 한다. 탈수증이 왔으니까 보통 민 거를 먼저 놓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한증을 했는데, 구토와 설사가 갑자기 발작하고, 원래 광란은 그래요. 발열 번갈하며, 여기서 이제 열이 나오네요. 그런데 위로 파고 밑으로 쌓는데, 이건 열 때문이구나. 발열 번갈하며, 열이 나고 번조롭고 갈증이 나며, 완복 교통이 나타나며, 완복은 위아래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며, 이제 막 심하게 막혔다는 얘기죠. 불통이라는 얘기죠. 대변에서 악취가 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취가 나는 거는 열이죠. 소변의 양이 적고, 그러니까 소변 뇨적하다고 그러죠. 소변이 적고 붉으며, 그 다음에 서롱태황리하고, 습이니까 니고 열이니까 황이고 그렇죠. 맥유삭하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맥활삭이나 유삭이나 이런 증상에서는 심한 경우 얼굴과 손톱이 파랗게 되고, 이거 이제 그 안에 열이 쌓이면 이게 막혀서 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혈이 생기는 거죠. 파랗게 되고 손발이 권력하며, 손발이 차가워지며 근맥이 구급하고, 그러니까 근맥이 땡기고 쥐가 나고 맥이 침복하다. 이렇게 되면 여기 맥이 이제 잘 안 잡히겠죠. 그러면 이 광란이 열증이니까 열을 없애주면 되겠죠. 설산화피 습이니까 습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역기하는 증상을 가라앉혀주면 된다. 그게 논치죠. 처방에 척택, 위중 척택은 고열이 날 때 쓰는 열이죠. 위중 곡택도 그렇고요. 위중 척택. 여기서 왜 그 위중 척택을 굳이 썼냐 하면은, 또 이 방광하고 폐하고 서로 통해요. 방광하고 폐하고. 그래서 위중 척택으로 그 열을, 여기서 이제 점자 사열이에요. 위중 척택은. 그 다음에 중한 천추, 기해 족삼리 내관. 배합의 얼굴과 손톱이 청자색을 띠고 사지가 권력하며 열이 심하고 사지 권력이 심한 경우에는, 열이 안에 막혀서 이제 밖이 차가워지는 거니까요. 10선, 12정용을 점자 치료를 해서 급한 상황을 제거하고, 합곡으로 대장부에 열을 내려서 부기를 통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맥이 땡기면은 양릉천과 승산을 쓴다. 이건 이제 근맥이 어디에 땡기느냐가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 종아리에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릉천과 승산을 쓴다. 그러나 양릉천이 아니고 종아리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데 쥐가 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는 그 곡천과 음곡과 양릉천을 쓴다. 해설의 본증은 서습
예탁한 기가 중초를 가로막아 장위를 어지럽힘으로 인해 기기의 흐름이 막히고 청탁을 비별하지 못하여, 이건 이제 소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못하여 완복 교통을 일으키고 구토와 설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열사가 안에서 성함으로 먼저 척택과 이중을 침으로 사열시켜 열사를 청설하여 내함하는 것을 막고, 그러니까 열사가 안에서 쌓이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죠. 부병에는 모혈을 취해야 하므로 위의 모혈인 중앙과 대장의 모혈인 천추를 사법으로 강자극함으로써 위장의 승열을 제거하여 운하와 승강 기능을 튼튼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승열을 제거함으로써 운하와 승강 기능을 튼튼하는 것보다는 비의 운하를 도와서 승강 기능이 튼튼하게 해짐으로 인해서 승열이 제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기회를 취해 이기지통하고 뇌관을 취해 강력지토하며, 소는 심포경이 위하고 통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역기 증상을 족삼리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뇌관을 써서 역기를 막고 뇌관 족삼리를 써서 역기를 막으면 더 효과가 있겠죠. 어디까지 읽었지? 맨날 읽고 잊어먹고 어디까지 했는지. 기회를 취해 내간에 그 기회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위에서 6번째 줄이요? 네. 일곱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족삼리를 조운한다. 만약 승열로 인해 기기의 흐름이 막히면 경락이 소통 조절되지 않고 맥관이 분리하여, 그러니까 어혈이 생기는 거 막혀서 손톱과 얼굴이 청자색으로 변하며 사지가 권력하는데, 사지가 그러니까 아주 차가워지고 냉해지는 거죠. 이때는 대장의 원혈인 합곡을 사함으로써 청내해외하고, 그러니까 속에 열을 풀고 밖에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기와 냉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은 속이 뜨거운 거는 차가워지고 반대로 겉이 차가운 거는 따뜻해진다, 그런 뜻이죠. 청내해외하고 십선 혹은 12정혈을 사열함으로써 설열 개폐, 열을 내려 막힌 거를 뚫어주고 활열 거한다. 활혈, 피가 잘 돌게 해서 어혈을 없애준다. 근맥이 당기는 경우에는 근회열인 양릉청과 근육경련 치료에 효과가 있는 승산에 자침하면 해경 완급한다. 급하게 쥐가 나는 것을 풀어준다. 구토와 설사가 잦아 진액 손실이 과다하면 마찬가지로 탈수증이 생기니까 약물과 정맥주사를 응용함으로써 즉시 감염을 막고 수액과 전해질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럼 이게 이제 그 광남 한증이나 열증이 이제 계속돼서 설사가 계속 설사를 해버리면 몸에 습이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진액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허탈해지겠죠. 그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겠죠. 무기력해지고 피골이, 여기 다 수분인데 수분이 빠지니까 쑥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눈도 퀭하니 들어가고 그런 증상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탈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양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탈수증이 생기는 거죠. 광남 탈증. 갑자기 구토하고 설사하며 복통 장명이 발생하고 얼굴색이 청백색을 나타내며 눈 언저리가 움푹 들어가고 사지가 골랭하면 차갑고 지문이 쪼그라들고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근맥이 당기고 식은땀이 나며 혈압이 내려간다.
설담자하고 자색은 어열의 색이라 그랬죠. 태, 건니하고 왜 니태는 니태인데 마른 니태냐? 수분이 없으니까요. 다 빠져나가가지고 맥 침새 미약하다. 뭐 혈관도 확 쪼그라들었겠죠. 수분이 부족하니까 좀 미약하다. 그럼 여기서는 진액 보충이 가장 우선이겠죠. 논치는 그러니까 진액을 보충하고 습을 다스리는 거. 그래서 보기 이금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액을 보충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피가 빠져나가면 기도 같이 빠져나간다. 진액이 빠져나가면 기도 같이 빠져나간다. 왜냐하면 진액과 피는 같은 유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그 진액이 확 빠져나가거나 피가 확 빠져나갔을 때는 진액을 보호하고 혈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를 보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보기 이금한다. 기를 도와주고 음을 더해준다. 그래서 그 회양 고탈한다. 이제 까무러쳐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돌아오게 하고 빠져나가는 걸 막아준다. 여기서 논치의 핵심은 보기 이금이에요. 회양 고탈은 그냥 나타난 증상을 돌려준다는 뜻이고요. 처방에 백회, 백회는 이제 끌어들이니까요. 끌어당기니까. 중환, 신골, 기해관은 족삼리. 그러기 전에 중환, 천추를 써주고, 중환, 신골, 천추, 기해관은 족삼리. 그 다음에 공선내관. 의식이 모호한 경우는 수구를, 인중이죠. 수구는 인중을. 수족에 경련이 있을 때는 곡지 승산을 씁니다. 이제 손하고 발에 경련이 있으니까 발에는 승산, 손에는 곡지 이렇게 써줍니다. 해설에 광란은 한증이나 열증을 막론하고 폭토, 폭사, 심하게 토하고 심하게 내리쏟는 것이 자주 발생하여 진액이 빠져나간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기가 진액을 따라 빠져나가므로 음액의 손상이 양에 파급되어 마침내 음갈양탈, 음과 양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초래하여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선현들은 혈을 치료함에 있어 혈탈 입기하였는데 피가 빠져나가면 기를 보충하라고 했는데 진액과 혈은 근원이 같으므로 진액이 빠져나가면 기를 보호해준다. 그런 뜻이죠. 근원이 같다. 만약 유형의 진액이 폭탈하면 무형의 기를 급히 공고히 해야 하므로 백회, 신골, 기해, 관원의 취에 뜸을 떠서 입기 고탈하고 기를 더해 빠져나가는 것을 가둬두고 회양구역하며 정신이 이제 나가겠죠. 그 양기를 다시 돌려 정신을 차리게 하고 중앙과 천추를 같이 쓰고 공손 내관을 배합하며 다시 위경의 하편인 족삼리를 써서 열로 보하면 부토 입기함으로써 위장의 기능을 진작시키고 비위의 승강 기능을 든든하게 할 수 있다. 계속 비승강 기능은 나오죠. 여기에서. 근본적으로는 그게 무너져서 생기는 증상들이니까요. 의식이 모호한 경우에는 수구를 내관과 배합하면 강심통맥하고 내관은 강심통맥하고 수구는 승합개교하는 작용이 강화되며 수족정근에는 수족에 쥐가 날 때는 곡지와 승산으로 서근 완급한다. 그러니까 급하게 근육이 오그라드는 것을 풀어준다. 그런 뜻이죠. 근육을 펴서 급한 것을 완화시켜준다. 본증은 발병이 급작스럽고 병세가 엄중하므로 또 같은 얘기죠. 한양방 탈수 증상에 관한 얘기죠. 근데 마지막으로 건강란은 이제 이런 단계가 더 진행돼 가지고 이제 안에 열이 꽁꽁 뭉쳐 있는 거예요. 아예 밖으로는 열이 나오지를 못하고 안에 그럼 밖은 더 차가워지겠죠. 안에 열이 뭉친 만큼
가끔도 차가워져요. 그래도 양기는 위로 솟구치니까 다른 데는 다 못한데 머리로만 땀이 나요. 위로 솟구쳐서. 일단 이제 근광난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제 갑자기 복중조통이 발생하고 갑자기 배가 쥐어 짜듯이 아프고 하여튼 짜듯이 아프다는 얘기는 일단 부기가 안 통한다는 얘기죠. 대장 부기가 토할 듯 하지만 토하지도 않고 이 근광난은 그래서 마른 광난이라고 하는데 광난은 원래 위로 토하고 밑으로 싸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토하고 싸지도 못해요. 이제 그냥 위로 그냥 꽥꽥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뒤로 화장실을 뛰어가는데 또 아무것도 안 나와요. 토할 듯 하지만 토하지 않고 설사할 듯 하지만 설사하지 않는다. 환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이거는 광난은 광난인데 근광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건조 불안하고 열이 심하니까 건조 불안하고 심할 경우 안색이 창백해지고 밖은 차가워지니까 혈액이 안 통하겠죠. 입술과 손톱이 파랗게 되면 팔다리가 차고 이게 수족 골랭이라고 그러죠. 팔다리가 차고 머리에서만 땀이 나며 설암자 어두운 암자색이니까 이거는 어혈이 이제 심하게 된 거죠. 피가 안 통하니까. 그 태황리하고 열이 있으니까 맥침복하다. 그럼 여기서는 기를 잘 돌리고 안에 열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 논치는 여기서는 지금 이 기를 잘 돌려서 막힌 거를 풀어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위로 싸고 아래로 구가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비 위에 승강 작용을 잘 일어나게 해줘야 되고 내부의 열을 풀어서 밖을 차가운 거를 풀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논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아까 척택 위중이 고열일 때 쓴다 그랬는데 그걸로도 못 막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12정열을 점자 치료를 해서 열을 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그 설사에 관한 얘기고 중한 천추 기회 족삼리 합고 대합에 가슴이 몹시 답답하고 일단 그 열이고 정신이 흐릿하면 이거 이제 열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제 이게 최악의 상태니까요. 근광난이 수후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슴이 몹시 답답한데 답답한 그 원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호흡이 힘들어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소리를 써요. 그냥 답답할 때는 아니고 호흡이 곤란해서 속이 답답해질 때 그때 소리. 답답하고 정신이 흐릿하면 이제 인중, 수구 이거 쓰겠죠. 본증은 서습 예타간 원래 그 우리 옛날 서습 감기 했었죠. 감기에서 그때 서는 습을 보통 끼고 돈다 그랬죠. 그래서 서습 예타간 서습하고 예타간 더러운 그런 기죠. 더러운 사기가 중초를 가로막음으로 인해 사탁이 옹폐되고 이것도 이제 울결되고 그런 뜻하고 똑같아요. 사탁이 울결되고 울결이 오래되면 열이 안에서 치성하여 기기의 흐름이 막히고 상하가 통하지 않아 발생한다. 따라서 12정열 및 척택 위중을 사혈시킴으로써 개울설열하고 그러니까 울결된 걸 풀어서 열을 내려주고 위에 모혈인 중앙과 대장에 모혈인 천추를 사하여 이기선홍 소통 중도하며 여기 중도는 중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기선홍아 기를 잘 통하게 해서 쌓인 거를 흐트려주고 소통 중도하며 중초를 잘 소통하게 하며 기회를 사하여 행기 활렬하고 기가 잘 돌아서 피가 잘 돌게 하고 해경지통한다. 그러니까 경련이 지나는 거를 풀어서 통증을 없애준다. 다시 위에 합혈인 족삼리와 대장의 원혈인 합곡을 배합하여 조운상하 그러니까 그 운하를 잘 시켜서 상은 승천이고 하는 강탁이겠죠. 조운상하 사열 개결한다. 열을 내려서 뭉친 걸 풀어준다. 정신이 흐릿하면
수구와 소리를 취해 개폐선규한다. 정신이 흐릿하면 수구를 취하고 가슴이 답답하면 소리를 취하는데 정신이 흐릿할 때 소리도 써요. 왜냐하면 술 취해서 정신 못 차릴 때 소리에 한 방 놓고 팽 돌리면 바로 정신이 들어요. 그래, 그런 차원에서 정신이 흐릿하면 수구와 소리를 취해 개폐선주한다. 막힌 거를 뚫어서 칠규가 잘 돌아가면 정신이 돌아오겠죠. 신호우사 비구경변 그 칠정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칠규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코 2개, 눈 2개, 귀 2개, 6개 그 다음에 입 하나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다 통하면 정신이 돌아온다. 오늘 아주 부지런히 했네요. 그래도 한 10분 오버 됐네요.